예, 윤석열 검찰 독재가 악랄합니다. 그런 세상에 뜨거운 정의를 전하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오늘은 아주 귀한 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죠.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 그러나 탄압에는 악랄한 권력하에서 할 말은 하는 126만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에서 오늘은 대표이신 우리 초심 백은종님을 모시고 수사반장의 문을 엽니다. 저는 인권운동하는 고상만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 대표시죠. 영원한 청년 정신으로 상징되는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초심입니다. 오늘 고상만 수사반장의 출연을 강요해서 오늘 나왔는데 나는 고상만 수사반장은 주로 인권 문제를 다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영수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권 문제, 또 서울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인권 문제, 무언 인권을 당하냐? 나는 지금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라도 좀 내 인권을 좀 지켜달라. 나도 이런 농담입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상만 아우는 오래전부터 알게 돼가지고 지금 장준하 선생의 박정희의 암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고, 거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장이죠. 네. 위원장도 했는데 확실히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인정을 안 해.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좀 분발해서 서울의 소리 와서 좀 응징스러운 방송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셨고, 하여간 참고적으로 우리 초심 백은종 형님은 제가 정말 오래전서부터 인연을 쭉 갖고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제 정말 존경하는 미래의 어떤 모델 같은 그런 분이시고, 방금 방송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서울의 소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조선이라고 하는 방송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관, 기독교 회관에서도 출범식을 했었고, 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도 우리 그때 우리 안진걸 선생하고 노종열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TV조선보다 재밌는 방송을 할 거냐. 근데 진짜로 그걸 성공을 해서 TV조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강력한 매체를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지금 TV조선 같이 하려고 실버 노래자랑을 해서 내가 직접 사회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50억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해. 다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스 롯데인가 해가지고 노인네들을 글로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실버 노래장 70세 이상만 출연하는 노래자랑을 해서 내가 제2의 송해로 사회를 보려고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못 하니까 이 우리 고상만 선생이 돈 좀 만들어 주세요. 야,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한강진역 앞에서 있는 촛불 행동 집회에 갔는데 제가 그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못 봤던 노래 애창곡을 부르신다 그래서 전 처음에 진짜로 그 사회자가 괜히 그냥 없는 말 하시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더니 진짜로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시는 걸 보고 제가 그런 면이 있으신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노래도 잘하시던데요. 그거 진짜 우리 그 장면만 좀 따갖고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 기자님 혹시 그거 준비 지금 못해요. 그거 혹시 영상 좀 준비 못합니까? 이거 진행하는 동안에? 찾으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은 목에서 피가 나도록 노력을 하면 그쵸, 대단하셨어. 음치도 가수가 될 수 있어. 나는 목이 안 쉬잖아요. 소리를 많이 쳐도. 그게 이제 목이 트인 거야. 그래가지고 득음을 하셨구나. 득음이라고까지는 안 해도
목이 쉬질 않아. 보통 사람은 악을 좀 뭐 한 10분만 써도 목이 쉬는데 그걸 나는 이제 극복한 거지. 그러니까 목이 이제 터지면 나중에 이제 내가 실버 노래자랑을 할 무렵에는 엄청난 가수로서 그때는 가수로 나가도 될지 몰라. 득음을 하게 되면 어쩐지 요즘 진짜 어쩐지 그날 가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조심 형님께서 요즘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지셨다고 역시 예능적으로도 좀 하시고 자 먼저 우리 지난해 12월 7일부터 벌써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김건희 구속촉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농성 투쟁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님하고 방송 진행하면서도 몇 번 저희가 안부를 전해드리고 매주 그 상황을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그 당사자분이신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농성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수사반장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 총평 말씀 한 말씀 그동안 성과가 어떠셨는지. 뭐 성과라기보다 요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걸 하나의 이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문제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고 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연예인 사건으로 덮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스스로 자기가 덮여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명품이 터졌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일주일이면 다 묻힐 사건이고 대통령 사기실에서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실을 대통령 사기실로 명명했어요. 대통령 사기실에서도 대통령 사기실 맞죠? 대통령 사기실에서도 이게 이제 보도만 안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음 이슈 찾아가겠지. 이렇게 하고 그 JTBC가 취재영 목사를 직접 인터뷰해서 보도를 악의적으로 많이 했는데도 그것까지 못 하게. 그쵸. 김건희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김건희는 북한의 김일성 마냥 존엄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이름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 대통령실과 맞서는 전략을 세우는데 내가 밤을 새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을 능가하는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명품 보도 이후에 이제 추세를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고발.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있으면 또 보도, 반박 보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유신 기자회견을 한번 하자. 그래서 그러면 아무튼 유신 기자들이 오든 안 오든 국내 언론들이 관심이 많을 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신 기자회견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주최했어요. 뭐 의미가 있든 없든 나는 이게 하나의 대통령 사기실과 맞서는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의미 나는 이런 거 두지 않고 안 돼도 욕을 먹어도 내가 옳다면 거지. 명수아우가 좀 바뀌었다고 했었어. 자료화면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1월 17일 개최했습니다. 김건희 명품 수수 보도 탄압과 언론 탄압에 의한 견제 기능의 상실 이런 주제로 외신 기자 클럽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하고 우희종 교수님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하고 장인수 기자님 이렇게 네 분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있었죠. 자, 이날 현장 생방송을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반응도 아주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행사 진행하시면서 보신 것과 그리고 이후의 성과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걸 우리가 한 3, 4일 전부터 유신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사를 띄우고 반응을 봤어요. 또 이명수 기자한테 막 기자들 많이 알잖아. 이명수 기자는 레거시 미디어들. 대단하다. 막 전화가 왔다고. 이명수가 처음에는 시큰둥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막 전화가 오니까 감각이 떨어져. 교수님 이거 대단하다고. 장인수도 이거 참석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장인수 기자도. 그러다가 국내 언론에서
반응이 뜨거웠죠. 사실은 국내 기자들이 예. 기사를 쓰고 싶어도 데스크에서 놀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자들 개개인이 나쁜 게 아니라 예. 그 언론사의 근본적인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명수가 막 좋아가지고 막 장인수 기자도 참석한다고 왔고 그래서 그날 보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위신용이 아니라 국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를 두냐? 첫 번째 오죽하면 예. 이 명품 뇌물 사건을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네. 저 조그만 인터넷 언론이 발악을 하는구나. 위신 기자회견까지 하겠냐. 이런 그 국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위신 기자 클럽이 소속된 그 언론진흥재단도 윤석열 사람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신 기자 클럽에서 개개인은 굉장히 서울에서 일을 좋아하는데 네. 위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위신 기자 클럽 초청 기자회견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어떻게 다르냐? 위신 기자회견 초청으로 오면 120만 원 사용료도 안 내고 또 그 사람들이 다 행사 사회자도 기자 클럽 그 사람이 나와서 해주고 하는데 보도가 나가고 그 이튿날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기자 클럽에 전화가 와가지고 연물을 못 보겠다. 막 항의했겠지. 윤석열 지지자나 대통령 사기실에서도 반정부 투쟁으로 보니까 아니 그런 서울에 같은 못된 언론을 데려다 초청을 했냐. 그래가지고 우리 조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초청을 드셔도 안 드셔도 똑같으니 커피 갖다 드시라고 돈 내야 된다. 아니 커피는 돈 내야 돼. 120만 원 그러니까 저희 사용료고 그 사유를 만약에 외신 기자 클럽이면 돈 아예 안 내도 된다며요. 근데 아니, 그게 인정을 못 커피값은 받으니까. 내야 돼. 커피값은. 커피값 뭐고 뭐 다과값을 우리가 주문을 했어 50인을.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유시인 기자 클럽을 하면서 국내 기자들이 대단하세요. 자기감을 좀 느꼈을 거야. 오죽하면 저 서울에서 저 노인이 대단하시네, 기자회견까지 하겠냐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국내 언론들이 기자들이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많이 해서 이명수 입에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디어는 우리 초심형님이 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아이디어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진짜 청년 정신이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건 진짜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박수.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런 진짜 그냥 보시면 응징 소리만 지르고 막 사람한테 화만 내는 거라고 겉모습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정말 섬세하시고 진짜 아이디어 뱅크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나세요. 내가 기사를 진짜. 한 3만 여 가까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 제목 선동적인 기사 제목 다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 따라올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나는 즉각 기사 제목을 바꾸거든. 선동적으로. 이 운동이나 투쟁, 저항, 혁명까지도 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저 우리 언론은 서울의 소리는 뭐 응징 뭐 이런 거보다 선동 언론 서울의 소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이상해 가지고 일단 정치가들은 선동 연설을 잘해야 큰 정치 된다는 거 알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농성장에 앉아 계셔도 끊임없이 휴대폰으로 계속 뭔가를 수정하시고 보시고 확인하시고 반응을 보고 계속 수정 작업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응징 인터뷰를 해도요. 그 즉시 이렇게 말로 뭔가 의사 표시를 하는 건 저도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건 정말로 그 즉시 자기가 어떤 그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응징을 그냥 막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응징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그 장소. 네. 그 다음에 시기.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거고 이제 요즘에 정치 한 잔이 이제 그쪽에 가서 한동훈이 많이 그 현장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그 경험이 쌓이면 개별 응징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한동훈이가 화장실 갈 때를 기다렸다가 딱 만나가지고 응징을. 내가 그 조은현이 조은현, 바둑 조은현이가 예. 이 사람이 박근혜 치마 밑으로 기어갔잖아요. 그리고 내 국회가 있다가 그쵸. 기다리다가 맞아. 화장실 가는 걸 잡아가고 이렇게 저기 개국수라고 내가 그 영상 수십만 명이 보고 지금도 있어. 맞아.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응징이 좀 제대로 하려면 말 못했죠, 개별 그 사람. 인증을 내가 아는 뭐 나경원부터 황교안, 장제원, 김성태 뭐 윤석열도 직접 했지 내가. 그 유명한 권성동 뭐 윤석열 다 나를 거쳐간 그런 사람이죠. 큰 인물이야. 자, 서울의 소리에서 폭로한 김건희 디올백 파장이 마침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국을 뒤흔드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전국이라고 그러면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어저께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있죠. 네. 거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저께 영국의 BBC인가 뭐 무슨 영국의 언론사하고 네. 최재형 목사가 여기서 인터뷰하는 거 우리 찍었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라고 하면 서울의 소리는 메이저 언론이에요. 레시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보이스 오브 서울을 딱 넣어가지고 아니, 기사를 썼잖아. 서울의 소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땐 전 대남 방송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런데 진짜 서울의 소리가 됐어. 세계의 방송이 됐으니까. 세계의 방송이 되면서 진짜 서울의 소리가 됐고, 정말로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의 전국을 뒤흔드는 서울의 소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디올백 이 명품 가방 사건의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자료화면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막 꺼내면서 이야기하고, 몰카 공작에 당한 피해자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해찬이 이런 한심한 인식을 꺼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좌파들의 공작은 도를 넘어 너무나 비인간적, 김 여사는 사기 몰카 취지에 당한 피해자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 피해자. 그런데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 보고 사과하라고 하냐? 가해자는, 즉 서울의 소리인 가해자가 오히려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자체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 사기실이나 국힘당의 사기 발언을 하는 걸 여기서 인용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악용을 당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고상만이가 이거 한 거 읽는 것만 딱 끊어가지고 고상만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네. 우리는 너 무조건 공격만 해야지. 네. 걔들 걸 인용을 안 해도 자료가 많은데 왜 네. 인용을 하냐. 유감을 표시하면서 네. 지금 몰카 공작이라든지 불법 등등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고발을 해요. 무슨 고발이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명품 디올백을 대통령실에 관리 보관했다. 기록물. 일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쟤들이 키우고 있어. 키워서 긁어부스럼을 나. 네. 이게 지금 불법이거든, 그게. 그럼요. 이 디올백은 대통령이 관리나 보관을 할 수 없는 사적인 받은 거고, 또 윤석열이도 바이든한테 받은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아, 지금요? 그러면 끼고 다녔어. 어머.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도 국고에 보관돼야 될 걸 끼고 다녔으니까. 그 말도 안 어떻게 되는 되는 거예요? 소리죠. 걸리는 거지. 국고 유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논리가 안 맞아. 그래서 대통령 사기실은 김건희가 대부분 임명해 놓은 사람들인데 머리가 없어. 서울의 소리 전략하고 비교하면 이건 싸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 딱 그랬잖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불법 촬영, 뭐 몰카? 정치 공작, 이 부분도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박 방송했잖아. 그때 우리가 요구한 게 이제 김건희 뇌물 수사하라, 뭐 창고 공개하라 하면서 불법 정치 공작이면
네. 서울의 소리를 고발하고 내가 대통령실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 불법 촬영이면 추지영 목사를 고발해라. 그런데 고발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고발을 해야 되냐? 경향신문에서도 짚었지만 지금 일이 더 번졌어요. 그걸 갖다가 국고로 귀속해서 관리한다니까 이 뇌물을 국고로 귀속해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국고에 관리할 오늘 JTBC나 다른 언론도 네.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런 불법을 저지를 때 누가 지시했냐? 그러면 김건희나 윤석열이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지시를 따른 대통령 비서실장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대통령실 또 이거 기록을 그쪽으로 만일 넣었다면 기록을 조작한 사람. 네. 그렇죠. 그쵸. 이 명품 디오를 준 지가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1년 넘었죠. 그리고 언제 그걸 대통령실로 넣었냐? 작년에 네. 명품 뇌물을 받을 때 바로 넣었냐? 예. 아니 이번에 드러나니까 넣었냐? 그러면 이거 알아요? 그 공직자가 네. 자기 부인이 선물을 받은 걸 예. 알고 예. 안과 즉시에 예. 신고를 해야 돼. 그럼요. 이 선물이 들어왔다. 그럼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럼 그냥 뇌물 수수죠. 김영란법 위반으로 바로 당연히. 걸려. 윤석열은 언제 신고했는지도 해서 우리가 일단 지금 고소장을 내 변호사 통해 쓰라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불법을 지시한 사람과 네. 그 불법을 지시를 받고 네. 이행한 사람을 모조리 고발을 하는 걸로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쯤이나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공직 생활을 20년 가깝게 8개 기관에서 해왔고 중앙 그 기관과 또 지자체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또 안산시청 뭐 이런 여러 기관에서 경기도교육청 뭐 이런 데서도 쭉 해왔지만 세상에나 그 어떤 그 수공예품 같은 것들을 선물로 받은 건 봤어도 디올백 같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은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선물을 사저에서 공식적 석상이나 이런 데서 받은 것도 없고요. 또 지금 언론에서 이미 다 팩트 체크가 됐지만 이 선물을 갖다가 외국에 있는 그 어떤 그 기관이나 또 이런 인사들에게 받은 거는 가능해도 국내 기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받는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국고로 받는 이런 경우는 없죠. 이건 앞뒤가 맞지도 않는 거고 반환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맞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눈앞에서 행정관이 찢어서 바로 개봉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건데 오늘 저도 이 이야기는 처음 알았어요. 그 바이든한테 받은 거를 또 뭐 쓰고 다니면서 썼다. 그거는 저기 동아일보 김순덕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김순덕이 칼럼.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아주 칼럼으로 그냥 아주 깨버렸어 이번에 칼럼에서. 김순덕은 완전히 저쪽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저기 이제 뭐라고 돌아섰구나. 했냐면 뭐 김건희 사과 국고 귀속을 갖다 대통령실에 토리가 웃겠다고 이렇게 칼럼에다 써서 행을 앞에 붙이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많은 그 민주당에서도 오늘 뭐 사과 이렇게 하는데 사과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건희는 상습적인 뇌물을 청탁을 받은 사람이고 이게 더 중요한 건 뇌물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할 건 국정농단 부분이에요. 국정농단. 예, 금융위원. 그게 아니라 천공 어떤 국정을 농단했는지 앞으로 공개하실 예정.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 뇌물에 이은 국정농단으로 이제 뇌물을 김건희가 압수수색 받고 구속되면 다음에 국정농단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건데 취재영 목사가 인터뷰마다 이 얘기하는 게 이 뇌물은 하나의 부분이고 국정농단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정농단이 사실은 본질이고 뭐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저쪽에서는 이것이 몰카 공작에 의한 피해다라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잠깐만 좀 가만히 있어. 인용도 하지 마. 몰카 공작 아니, 아니라니까. 몰카 공작에 의한 피해다라고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건 전혀 그게 아니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엉뚱한 얘기고 국민들이 이걸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명확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다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다 이미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료화면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하태경하고 김경률 비대위원 등 이런 내부에서도 이미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김건희와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그냥 입 다물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내부 갈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걸 가지고 약속 대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 대련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아니다고 내가 많이 발언하고 숏도 영상도 올렸는데 아니라고 드러났잖아요. 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삼각축에서 김건희가 맨 위에 있고 우측에 성렬이, 좌측에 동훈이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김건희가 감옥 가면 이게 또 윤석열이 끌려 내려오면 다 수사로 드러날 내용인데 이제 명품 뇌물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침묵으로 막으려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지금 네티즌들은 그 마약 중독성 같이 이슈만 찾아다니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하나를 물으면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연예인 나오면 글로 왁 하고 이 명품도 그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김건희나 대통령실이 이제 김건희가 한 거 대통령실의 모든 권한은 김건희에 있다. 이렇게 하고 김건희가 야 이거 그냥 언론 보도만 막으면 덮어질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를 막으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가 제가 보기에는 취소한 윤석열과 2008년도에 만났고 양재택과 2004년도부터 살았잖아요. 아크롭스타로 이사 간 지가 양재택이 특혜 분양받은 아파트를 지원순이 자기 앞으로 넘겨가지고 사는 아파트인데 아크롭스타 사무실이 2010년경에 만들어졌다는데 양재택하고 살 때도 뭐 상당히 검사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그런 검사였대요, 양재택. 근데 그 양재택은 제하고 윤석열과 2008년 말 2009년부터 동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동훈은 이 윤석열하고 20년직이란 말이에요. 한동훈이 먼저 알았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가 셋이 만났잖아.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김건희가 거기서 협찬 돈도 몇 억씩 받은 거 지금 수사했더니 무혐의다 처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뇌물 받는 뭐라고 할까? 벙커. 뇌물 받고 청탁받는 벙커였다. 그래서 나는 김건희가 대통령 되면 그런 짓을 안 할 거라 설마 하겠냐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거 받으려고 취재 많이 했잖아요. 12시간 친구 녹취록도 있고 12시간 친구 녹취록에도 김건우 같은 사람은 대통령 된 뒤에 뭐 그 건설업자를 분단위로 쪼개 만든다는 얘기 있고 또 암암리 김건희도 그런다는 내부 정보는 우리는 가지고 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기 때문에 마침 취재영 목사를 또 만나게 됐고 이명수 기자가 그래서 취재에 들어가서 취재영 목사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죠. 과연 이제 몰카 촬영 들어가기 전에 샤넬 화장품, 샤넬은 얼굴에 발랐는지 샤넬 향수랑은 그것도 지금 대통령 왜 자꾸 명품백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명품백 아닌 샤넬 향수하고 샤넬 화장품은 그거 썼는지 안 썼는지 샤넬 화장품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 의심을 제기하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전달한 사진을
우리가 보질 않았으니까. 아, 그거는- 봤죠. 다 김건희한테 카톡으로. 아니 우리 전달하는 거는 영상이 없으니까. 전달은 안 해도 들어오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있지만 없잖아요. 아, 그 화를 내서 자꾸 방송에서.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그게 없다면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서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고 이것이 뭐 절차와 과정을 위반했다면 처벌해라. 이게 이제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다. 내가 지금 이제 좀 뇌물 수수 명품 수수상을 얘기하는데 말을 자르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리가 최재형 목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재형 목사가 적어주고 향수 샤넬 향수고 샤넬 화장품을 덜컥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또 받나 보고 그렇지. 이제 가지고 간 거야. 갈 때 그러니까. 김건희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해요 보자한테. 이거 내가 양주하고 책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아까부터 경비실도 뇌물 창구 썼어. 그러니까. 경비실에 맡기세요. 그래서 맡기고 가면 잘 받았습니다. 다 기록이 있어요. 예. 또 한 번은 저도 뭐 봤습니다. 백면중과하고 뭐 저기 그 옷. 옷은 아니고 무슨 불 쓰는 거 스탠드 이쁜 거 하고 해서 또 갔다. 이번에는 경호실 쪽에 거기다 맡겼대요. 예. 그랬더니 그것도 받아가지고 잘 받았다.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의 뇌물 루트는 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굴이 있을 수도 있어. 아크로스 위다 밑을 뚫어가지고 김건희 사무실에 들어가는 굴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경비실, 경호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만 해도 선물을 몇 개 받았어요. 2시간도 안 돼서. 그러니까 밖에 대기하고 최재형 있던. 목사가 300만 원 그 준 거. 예. 그 다음에 밖에 대기하는 사람이 세 명. 누군지까지 알잖아 우리가. 신원까지 파악해줬어요. 신라. 만약 이걸 다른 야당 국회의원 부인이나 이재명 대표 부인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벌써 그날 명품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다 압수수색 당하고 CCTV로 다 확인했죠. 다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기실에서는 계속해서 몰카 공작, 불법 촬영, 뭐 국가 관리, 뭐 창고 보관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고 경향신문 사설이 잘 짚어줬어요. 이제 일은 더 벌어졌어요. 커졌어요. 그럼요. 김건희만 감옥 가면 되는데 이제 공범위도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한다 보고 여러분들은 명품 뇌물만에 계속 방송을 하냐. 여러분들이 명품 뇌물 기사 댓글이나 글을 쓸 때는 샤넬 화장품 거의 20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30만 원 상당의 양주, 이건 윤석열이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관하고 있는지. 그다음 백면주, 뭐 전기 스탠드 등등도 갔다. 그리고 그날 중요한 거는 그날 저 정은이 묘소에 김건희가 한번 갔었잖아요. 정은이라고 아세요? 그 학대받다가 죽은 어린애. 몰라요. 참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그 정은이라고 사회적 문제가 컸잖아요. 그 묘소에 갔을 때 옆에 같이 따라간 사람이 그 쇼핑백에 든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걸로 우리는 추측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원 파악까지 해줬는데 왜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안냐 이거죠. 나는 최재형 목사 거는 뭐 자기들이 불법이니 어쩌고 하니까 그 사람들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수사를 해달라는 거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지적이시고, 저도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스크린했다고 이렇게 잘 살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샤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샤넬 그림도 있으니까 맞아요. 캡처해가지고 명품백 얘기할 때는 그리고 세계 지금 최재형 목사님 인터뷰할 때 인터뷰를 샤넬도 줬다. 20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하고 샤넬 향수도 줬다는 걸 꼭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거기 덧붙여서 그 그림 그날
쇼핑백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 사진도 캡처해서 이것도 뇌물이다.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날 거기 3개 있었다니까. 그쵸. 그것만 5개 받은 거야. 거기다가 양주 스탠드 등등 하면 거의 뭐 10여 개 가까이 되잖아. 창고가 한 100평은 넘어야 되고 3당 케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특히나 사실은 진짜 우리가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금통위원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됐는지도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 그거는 되잖아요. 이미 안진걸 수장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 무렵에 윤핵관에서 그 위원이 하나 됐어.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앞으로 국정농단 부분에 이제 철 쉬고 보도가 이제 나갈 부분이니까 그때 좀 다뤄보고 진짜 그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반드시 일단은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깜빵으로 보내고 이제 국정농단은 한번 뇌물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또 국정농단 부분 가면 또 뭐 그쪽에 가서 해서 한번 서울의 소리는 찍으면 끝까지 간다. 찍어서 안 간 놈 없다. 뭐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등등 해서 우리가 찍으면 잘 되는 놈도 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아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요거하고도 연동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명품수수 보도 탄압과 언론 탄압에 의한 견제 기능의 상실이라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 당시에 우리 초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김건희를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폭로한 이 최재형 목사님까지 같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심 대표님께서 입장을 표명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거든요. 짧게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초심 대표님의 말씀을 좀 더 언급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영상 보시죠. 네, 서울의 소리가 이 보도를 기획하고 최재형 목사님과 상의해서 할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이런 어떤 거짓말 등은 과거부터 서울의 소리가 5년 전부터 보도를 해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최재형 목사님만의 신고를 했냐? 서울소리 대표도 하고 해서 만약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이 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을 받을 각오는 이미 되어 있고 그러나 이 저희가 한 일이 현행법에서 잘못이더라도 역사의 심판은 정당했다. 저는 이렇게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최재형 목사님과 저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전부터 쭉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참여연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신감 같은 것도 느껴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참여연대는 왜 폭로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한데 왜 고발을 해?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뇌물 준 사람도 처벌 받아야지. 우리는 그 참여연대 우리는 위장 잠입 취재거든요. 이게. 그 다른 BBC나 이런 세계 언론들도 그런 거 많이 하고 국내에서도 뭐 위장 잠입 수사도 하고 만약 이게 범죄 사실을 찍은 걸 몰카라고 인정이 안 된다면 지금 CCTV에 도둑놈들이 도망가다 걸리잖아. 그것도 몰카잖아. 그럼 그 사람들 그거 전부 증거 인정 안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참여연대는 받은 사람만 고발하면 되고 검찰이 처벌은 알아서 그것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가 않고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뭐 고발이 아니라 이제 신고 권익위 했는데 뭐 그 준 사람도 무슨 김영란법
네. 위반 처벌 조항이 있고 네. 받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유감을 갖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나중에 법에 이제 재판을 할 때 그거 가려질 일이지 겉에서 봤을 때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잘못이다고 보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서울의 소리 대표인 내 우리 형님은 왜 나까지 고발하라고 내 왜 입장에서는 말씀을 아니 하시죠? 정치 공작이라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정치 공작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심지어 뭐 북한 자금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편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옥을 가더라도 헌신이죠. 김건희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아니 가자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면 나도 가겠다. 잘못하신 거 없는데 왜 가요? 잘못이 뭐 있다면은 가겠다는 거지. 나는 안 가고 너만 가라가 아니라 그냥 물귀신 작전 너 죽고 나 죽자는 게 서울의 소리가 하는 그 취재자고 보도고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편하려면 저 추운데 엄동설안에 오늘도 농성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앞으로 뭐 이걸 가지고 뭘 얻으려는 것도 없고 그냥 당시에 잘못된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단죄를 받는 그런 게 우리의 최종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뭐 왜 우리는 피해 가려고 할 이유가 없다. 최재형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 있다면 잘못 없다니까요. 잘못 있다면 이제 뭐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수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못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제 일제 때 독립투쟁 하시던 분들 일제 그 당시 법에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일부 친일파들이 법을 어겼다고 그때도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잘못이 근데 없다. 일제 때 그 법도 그 당시에 현행법이라면 악법은 법이 아니라니까. 그 악법은 저항을 하고 그치.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영부인 김건희, 뭐 영부인자 빼고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29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규명이 중요하다. 이 의견이 국민의 62% 과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함정 취재나 몰카가 문제다라는 의견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30%로 나타났습니다. 즉 국민의 62%, 10명 중에 6명이 넘는 압도적 의견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고요. 이는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인데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 윤석열 거부권 행사 국민 70%가 반대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 오늘 발표된 YTN 조사 결과에서도 작년에 12월 조사 결과가 이렇게 62%인데요. YTN 조사 결과에서도 오늘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21일 날 조사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70% 오히려 8%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0%가 김건희의 이거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사실은 우리 서울의 소리가 4일간 특별 생방송을 통해 갖고 이 문제를 언급할 때 모든 레가시 이런 언론이 받지도 않고 JTBC가 오히려 엉뚱한 내용으로 보도하면서까지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의 내부에서 큰 그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고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싸움을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싸움을 한 결과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죠. 사필 규정이죠. 네. 이 지금 30%는 윤석열이 지금 독도를 팔아먹어도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매국 세력 아닌가 그래요. 윤석열이 국토 수호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지하는데 왜 지지하는지 그치. 모르겠고 대통령실은
국민들한테 눈속임 사기만 치고 있잖아요. 우 서천 화재 현장에 그러니까. 가서 막 그 화재 당은 네. 그 상인들이 울부짖는 모습. 왜 울부짖었냐? 윤석열이 왔다가 그냥 만나도 않고 슬쩍 가버렸잖아. 한동훈하고 그 봉합하는 사진 참 참 그 화재 현장에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싶을까? 아, 기가 막히고 그것만 하고 갔어요. 막 울부짖는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위로를 하고 뭐 하니까 울부짖고 막 했다고 거짓말. 그 울부짖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국힘 시도의원이 아 근데 시도의원들이 150명이 걔네들을 만난 거고 걔네들이 아니 온 거예요. 걔 말고 나중에 울부짖는 영상은 상인들 위해서 만나려고 오니까 그 경호실이 막으니까 울었다고 하더만. 그걸 사진을 올려놓고 대통령이 너무 진짜 위로해주고 해서 감동해서 울고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거꾸로 한 거죠. 못 만나서 우는 그래서 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통령 사기실로 이렇게 명명해도 아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내가 오늘부터 대통령실을 대통령 사기실로 맞습니다. 이름을 바꾸도록 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 사기실 고장만 네. 선생도 대통령 사기실로 명명해 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그래서 대통령 사기실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뭐 지금 아까 막 화내셨잖아. 계속 변하지 않는데 저는 한 80% 이상 가야 되는데 왜 30%가 있잖아. 30%가. 70%냐 30%도 개인적으로는 김건희를 매우 욕해요. 나는 심지어 일베 아이디가 한참 때는 6개나 됐었어요. 일베 가서 전쟁하다 잘리면 또 만들었는데 어쩐 얘기 일베를 한번 가봤어요. 일베 베스트글 올려온 걸 내가 올려놓기도 했는데 일베에서도 윤석열 김건희를 버린 것 같아. 그래요? 욕을 엄청 해요. 우리보다 더 쌍욕을 많이 하고 베스트 글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신랄하게 조목조목 비판한 거. 이번에 한동훈 윤석열이 그렇게 갈등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표현했고, 오늘 왜 갈등을 빚었는지는 내가 설명한 게 맞더라고. 다 그렇게 무슨 쇼라고 했는데 그거는 김건희가 경로했다. 이제 경로 그분 아니고 지랄을 했다. 김건희가 한동훈이 가서 무슨 말이 안 되네 또 이 얘기하고, 한동훈이도 뭐 국민 감정 이 얘기하니까 제압하라고 내려보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발 못 나오게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가기 전에 막 어디 출마한다 했잖아요. 이 명품 터지니까 급파했잖아. 니놈이 가서 이 권력 취했잖아. 그럼요. 막 지방 가니까 막 한동훈 그러고 막 연호하고 막 한동훈이 인기도 더 조사해 보니까 높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을 밟아버리는 거죠. 하고 그러니까는 김건희가 대노에서 대통령실장 내려보내서 맞습니다. 물러나라 했고 그리고 뭘 했냐? 바로 검찰 인사 들어갔어요. 검찰 내에 한동훈 계열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차장 너 바꿨잖아. 바꿔버렸어. 법무부 장관도 임명했잖아. 한동훈 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있으면서 검찰을 장악해서 한동훈 걔들은 야 윤석열이 같은 애도 했는데 우리도 다음 대통령관 해보자고 한동훈이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거는 찌라시 이제 기자 찌라시에서 나온 거고. 맞습니다. 검사 측 있는 사람의 분석은 그래도 나오는 건데, 그러다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권력 맞도 안 받는데 이제 임기 3분의 1뿐이 안 됐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그리고 권력은 절대 양분할 수 없는 거란 거 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못 남는 아버지 걸.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데 그럼요. 지금 가서 한동훈이는 더 체면만 구겼어요. 어떻게 윤석열 아바타에서 벗어나 보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서천 화재 현장 쇼는 이제 90도가 아니라 한 120도 숙인 것 같아요.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아바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한동훈도 김건희 윤석열의 그런 약점을 잘 알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인데, 지금 김건희가 한동훈하고 가지고 있는 내용들, 카톡 등 이런 것들 서로 치고받고 까발리면 둘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이는 나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권력은
양분을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동훈 얘가 얼마나 갈까, 며칠이나 갈까 나는 보고 있는 중이에요. 김건희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 얘기가 나오고 하면 한동훈 또 잡아 조질 텐데 나는 이렇게 무식해서 막 강한 언어만 쓰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명수 기자하고 저하고 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첫날에 한 이야기예요. 서로 내기를 했어요. 한동훈이가 얼마나 갈 건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짧으면 보름, 길면 한 달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명수 기자는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제가 한동훈 이거 사태 터진 그저께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내 말이 맞았지 이러면서. 안 잘렸는데 맞아. 아니요. 이건 사실상 끝난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조심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봉합된 거지 사실상 끝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윤석열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였다라고 표현했답니다. 안 아플 후배였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거는 봉합된 거고 그냥 이미 관계 끝났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조금 이 김경률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쓴 김경률을 정리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김경률은 안 나간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끝난 거죠. 김경률 안 날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조만간에 김경률이가 나갈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김경률을 안 내보고 뭐 한다? 이건 뭐 한동훈이가 차기를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도 초기인데 더군다나 서로 잘 아는 그런 그 취약한 점들을 잘 아는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지금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김건희를 잡아들여서 데리고 산 지가 지금 15년 됐잖아요. 2008년, 2009년부터 잡아도. 근데 한동훈은 20년이니까. 20년이니까. 이제 김건희와 만나면서 또 그쵸. 한동훈하고는 친하니까 서로 이 얘기하고 알았겠지. 그러면서 2012년 결혼하고 했겠죠. 그래 좋다. 그 뇌물 받는 그쵸. 벙커는 2010년경부터 있었다고 정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동안 거기서 뇌물 벙커에서 이번 내가 조사 받으러 가면 그 벙커 밑으로 지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봐라. 뇌물 뚫린 그 천정 위로 거기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는 데가 사실은 벙커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상황이라 내가 좀 더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그 수도권이나 이런 영남 지역 아닌데 출마자들은 한동훈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각을 세워서 윤석열, 김건희 잘못을 얘기해주는 그런 비대위원장으로 했는데 비대위원장이라 화장실에 있는 비대위원장이 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한동훈이가 뭐 이번에 성공했니 이런 소리 나오는데 서울의 소리 전략분석팀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한동훈은 서울을 구겼다. 서울의 소리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있어요. 4명 있어요. 이건 비밀이야. 비밀을 막 얘기하셔. 어저께부터. 아니, 전략분석팀이 있다고만 했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은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과 각을 세우면서 인기를 좀 얻어가려 했는데 어제 서천 그 120도 쇼 저러는 거 쇼를 보고 사람들이 너는 윤석열의 아바타에 지나지 않는다. 한동훈이 살려면 바로 그 특검 김건희 특검을 통과를 바로 시키고 윤석열하고 치고받고 한판 싸우면은 그런 좀 다음 대선에 사람들이 근데 나는 한동훈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강남 재배 이상 이하도 안 봐요. 그럼요. 그리고 한동훈의 못된 습성이 있어요. 뭡니까? 남을
존중하고 칭찬할 줄을 몰라. 그래요. 절대 사람은 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내가 남을 존중하고 칭찬을 해야 내가 존중받고 칭찬받는 거지. 나는 국민의힘 사람 외에는 다 존중하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럼요. 예,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존중 많이 한다는 소문이 들리긴 들리는데 아, 그렇지. 한 길로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좋아, 한동훈은 많이 좋아요. 지금까지 김건희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저기 그 법무부 장관 하면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 좋은 얘기 한마디 안 하잖아요. 덕담 한마디 안 하고. 심지어 암살 미수를 당해도 그놈이 제대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잖아. 내가 남을 비판이나 비난만 하고 트집만 잡고 눈 아래를 깔고 쳐다보는데 누가 한동훈을 존중해 주겠냐. 맞아요. 그래요. 한동훈한테 내가 여기서 훈계를 좀 한다면 네. 먼저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눈을 좀 아래로 깔고 고개도 아래로 숙일 줄 알아야지. 네. 이놈아, 너는 윤석열한테만 120도 저럴 줄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한동훈한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네 처가나 네 스스로 참 추악한 범죄 처갓집이고 네 스스로도 정진욱 검사가 압수수색 왔을 때 아이폰 안 뺏기려고 정진욱 검사를 막 반항을 하고 그랬지. 검사가 압수수색 갔는데 너같이 반항하는 사람 있으면 네가 갔다면 그 사람 그냥 두겠냐. 그랬더니 역으로 정진욱 검사를 고소를 했는데 정진욱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정진욱 검사 이놈을 무고죄로 한동훈을 좀 고소를 당장해서 그쵸. 엄벌에 처하라고 좀 고소 좀 해주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대통령 사기실을 지금 뇌물을 국가가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시자는 김건희, 실행자는 윤석열, 이관석 대통령실의 관계자 이렇게 추측된다고 고발장을 써서 고발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그 한동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입니까? 고상만 선생도 남을 칭찬을 많이 해요. 전 칭찬 많이 해요. 저는 나쁜 놈 빼놓고는 다 칭찬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게 그냥 김건희의 사과일까요? 자료하면 4번. 이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두 가지 중에 뭘까요? 두 가지 다 좋아요. 나는 사과는 사과하고 됐고. 감옥 가든지 사과 안 하고 감옥 가든지. 사과는 나는 둘 다 뭐 저기 다 좋다. 둘 다 좋다 난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1번 사과는 됐고 감옥에 가자. 2번 사과는 하고 감옥에 가자. 뭐가 좋습니까? 그 저기 1번, 2번 표시 좀 해주세요. 어때? 네. 나는 다 다시 좋은데. 한 번만 보여주세요. 1, 2번이 다 좋으면 1, 2번 다 쓰고. 사과는 됐고 감옥에 가자가 1번. 사과는 하고 감옥에 가자 2번. 1, 2번 좋다는 사람들이 1, 2번도 있고 2번. 1, 2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예, 이게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고요. 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국민들이.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처벌 이후에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권력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무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윤석열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요즘 김건희 보면 5번 자료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요거. 내가 요거 먼저 말씀하시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은 자꾸 듣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고 세뇌가 돼요.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사과 이 얘기하는 건 사과를 머릿속에 심어서 김건희가 사과하면 어느 정도 중도 사람들은 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그럼요. 여러분들은 사자도 꺼내지 말라. 그러니까. 감자만 꺼내라.
네. 김건희 뇌물 감옥 가라 이거지. 예. 사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사자도 꺼내지 말고 감자만 꺼내라 이렇게 당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처벌 이후에 국민의 마음을 얻어 용서를 받아라. 처벌받고. 근데 사과하고 감옥 가자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사과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정치에서는요. 사과는 아니에요. 사과해서 네. 끝나는 일이 절대 없어요.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수위를 뭐 넘어갔어, 몰라도 이미. 정치에서는 사과하면은 다음 감옥 맞습니다. 가라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맞아요. 그 뭐 사과하면은 더 논란이 맞습니다. 터진다는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정무 감각은 윤석열보다 1000배는 뛰어나요. 윤석열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이 김건희는 영악하고 그 요녀 같은 여자고 또 그러니까요. 신기도 있고 해가지고 정무 감각이 뛰어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선 때도 김건희가 다 요리해가지고 0점 몇 프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야. 우리한테는 초심 형님이 김건희가 들어오는 사람은 정대택과 초심, 이명수 정도밖에 안 되고 이번에 추지영 목사까지 포함돼서 4명 정도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 자료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21년 입당을 국민의힘에 있는 주요 관계자가 권유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건희가 우리가 입당하면 윤석열과 내가 입당하면 예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더라. 이게 1월 1일 지난 1월 1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자꾸만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던 말던 남편이 죽던 말던 오직 자기만 보호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김건희 리스크. 이제 이 사람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저거 보면서 당연히 김건희는 네. 자기가 양심에 꺼릴 게 없다면 저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도 추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 얘기를 나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 저 이 얘기도 윤석열 찾아갔을 때도요. 조나목이 소개해서 뭐 일설에는 조나가 아들이 데리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정대태 회장 법정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서 김건희가 윤석열 처음 만나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넘어지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니냐. 그쵸. 그 양재택이 이제 검사 사표 내고 권력권이 떨어지니까. 그쵸. 이제 그 양재택 믿고 갈 수 없으니까 윤석열 만나서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같이 동거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당할 때도 저 여자는 저 때뿐 아니라 어떤 게 바뀔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전화로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라는 사람은 윤석열이가 중앙일보 회장, 조선일보 방상훈 만나고 할 때 전부 내조로 만났대요. 예. 모든 일은 김건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김건희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출마할 생각도 꿈에도 못했을 거고 또 정계에도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는 정계는 없었어요. 김건희가 영부인 된다는 정계는 나왔어.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갈 때도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네.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전화 엄청 했을 거라고 나는 봐.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니까. 오죽하면 이명수하고 첫 대면에 만나가지고 20몇 분을 전화를 하고 7시간 통화를 하고 최재형 목사하고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카톡 대화를 수도 없이 하고 만나고 막 선물을 받고 이랬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김건희는 이런 자만감에 꽉 차 있어. 누구라도 나는 조정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명수를 조정하려다 실패했고, 이명수한테 초심하고 넘어와 잘해줄게. 뭘 잘해? 국무총리 자리 줬을까? 내가 넘어갔으면. 그래서 KBS 저런 걸 보면서 김건희라는 인간의 본질이 그 사람은 자기가
정대태 회장 말 같이 숨소리도 거짓말 같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려워. 이게 터질까봐.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갈 때도 저런 비슷한 똑같은 얘기는 하지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나. 윤석열을 만났을 때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나. 다 이런 걸 질문을 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거라고 보고 한동훈한테도 너 한동훈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냐 했는데 이놈이 가더니 권력의 맛을 들리더니 권력이 마약보다 더 그럼요. 한번 내가 길거리 나갔는데 백은종 그렇게 매일 해봐요. 그냥 갑자기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 마냥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그리고 한동훈이가 한 달 동안 다니면서 권력에 도취되죠. 권력 뻥을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김건희가 안 보인 거야. 근데 그쵸. 김건희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한동훈 따위는 김건희를 절대 나는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런 거고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로 오더라도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하고 헤어지고 갈등이 생겨서 서울에서 출연하더라도 나한테 이럴 거야. 효심님, 저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서울의 소리 호상만의 수사반장에서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 모시고 방송했고요. 보시는 바처럼 그 화면 하단에 우리 자발적 시청료 후원 계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지금 현재 방송의 일체 수익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광고도 않잖아요. 광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안냐? 예. 광고하면 꼭 장사꾼 같아. 그래서 안 나온 거야. 뉴스타파가 존경스러워. 거기는 유튜브 수익도 안 받잖아. 우리하고 똑같은 상이야. 그리고 유튜브 수익 창출을 안 해, 거기는. 일부러. 그래서 온전히 어떤 시민들이 후원해주는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데 잘하잖아. 난 뉴스타파가 부러워가지고 서울에서도 뉴스타파 같이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수한 후원만으로 이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또 뭐?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시는 분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가 결제가 만기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 후원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가 한 30%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신용카드로 현재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다시 갱신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런 분들이 한 30%가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 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나도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일일이 문자 보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무슨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다가 보니까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이제 연말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문자 와서 이제 끊어줬더니 나는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이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중지가 돼 있었네요. 그래서 카드는 3년마다 뭐 갱신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쵸. 갱신을 하게 되면 후원이 중지가 되고 이제 끝나는 거야. 예. 그리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줄 나도 몰랐는데 엊그저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신용카드로 신청한 분들이 후원이 안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만기가 되니까 그런 분들이 그거 신경 안 쓰잖아. 잊어버리고 한번 해놓으면 그런 상황이 그런 경우도 다시 좀 점검을 좀 봐주시고 자발적 시청료 후원만으로 운영이 돼서 악랄한 우리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서 할 말을 하는 우리 서울의 소리 방송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실제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광고도 안 하고 또 슈퍼챗 이런 거 안 받으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편하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뉴스타파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 또 싸우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 후원 또 적극적인 구독, 좋아요, 알람
예, 많은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많은데 좀 더워지 그래요. 예,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시간은 해야죠. 말씀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예. 고상만 우리 아우는 오래전부터 알았고, 그 굉장히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성격인데 이제 행동도 하려고 나선 것 같아요. 그저께 저 한강진역에 와서 행진도 하는 거 보니까 불의를 보고 분노를 하는데 거기에 행동이 수반돼야 결과가 도출된다. 우리 고상만 아우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서울의 소리는 이 추워도 지금 한강진역에 갔는데 나도 이제 방송 끝나면 한강진역으로 가서 또 현장에서 또 계속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서 김건희 뇌물 수수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걸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두 번째 지나가는 많아요 차량들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알게 하는 그런 홍보 농성, 홍보 집회, 홍보 행진을 계속 가는데 벌써 지금 이제 거의 2달이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데 거기 농성장에서 구속될 때까지 하신다며. 수고 이거 언제까지 김건희가 빨리 구속되겠지. 가택연금에서 서울구치로 이동되는 날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때문에 서울이가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응원이고 지지입니다. 서울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 가시면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 만나실 수 있어요. 그 지나가시는 길에 잠깐 들려서 얼굴 봐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음료수를 갖다가 들고 와갖고 응원하러 오셨다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30대 청년이 이렇게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갖고 오는 그런 청년이 있어서 제가 다음날 고맙다고 또 따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바로 김건희의 잘못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당겨오고 민주주의를 바로 당겨오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함께 오늘도 수고해 주신 유승용 기자님 고맙습니다. 정의는 더디오지만 반드시 진실을 찾아온다는 말을 믿으면서요. 저는 1월 31일 수요일 낮 1시에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